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탑5입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제 이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기도 했던 기아가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역시나 저PBR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도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을 전했던 삼성물산은 그 2위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방의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이슈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수혜받을 기대감 속에 3위의 이름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전일 루마니아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두산 에너빌리티 EV 플랜트 관련 주까지도 5위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로 수급 전환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재주 엔캠과 함께 어보브 반도체도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계속해서 저PBR 관련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주사 SK와 함께 금융주, 우리금융지주까지도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기관은 역시나 저PBR 관련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에 이어서 이 지주사인 삼성물산과 LG, 이 금융사인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이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PBR 관련주에 집중하는 모습 체크가 될 수 있었고요. 오늘 오전 기준 그러면 기관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수급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함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와 기아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이어가고 있지만 이 금융주 KB금융주를 5위에 새로 추가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떤 종목에 선택했을까요? 전일 종가 기준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개인이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 네이버를 담아가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과 실망 매물이 나왔던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제 확정 실적 나온 후 하락했던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고요. 역시나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실망감 속에 이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중국 이슈로 인해서 역시나 실적 안 좋았던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 역시나 실적 약세 소식 전했던 포스코홀딩스까지 관련 종목들 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 함께 살펴봤는데요.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꽤 많이 삽니다. 4천억 넘게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1,200억 가까이 매수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현재 1% 넘게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자체가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이 소폭 사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 1,000억 가까이 집계가 되면서 주가는 현재 지수 0.9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가장 좀 특징적인 걸 보자면 자동차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사실 올해에 대해서 수요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달립니다. 지금 좀 다른 국면인 것 같아요. 어떤 국면이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 물론 기아도 워낙에 작년 실적 좋았고요. 올해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목표치를 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분위기, 방금도 우리 김정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분이서? 지금 이 시장 분위기 있죠. 저PBR주라든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해서 금융주, 지금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분위기가 시장에서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계속 눌릴 수밖에 없고 대형주라든지 지금 이번 주에 가고 있는 너무 뚜렷한 스토리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PBR이 찾자, 그리고 금융주라든지 최근에는 은행,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보험 쪽, 그리고 지주사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또 이제 자동차 업종, 최근에는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이 빠르지 않다라고 리포트 나와서 하향 리포트 나왔는데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정책으로 인해서 저PBR 관련한 종목들로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펀더멘탈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또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런 대형주로 다 쏠리고 있다. 최근에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관련해서 지금 거의 시장에서 거의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
어떻게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맞아요. 이거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지? 해야 돼요? 지금 설이 이제 한 1주 남았어요. 근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또 네. 며칠 쉬다 보니까 그게 또 분기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의 발표가 차라리 나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2월 중에 나온다고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지금 미국 시장 어제 또 하락했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이었고 차익실현 나올 구간이었고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긋난 지금 상황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또 자금력으로 이런 종목들을 밀어 올릴 수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개인들 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요? 따라가 그래서 저도 가야죠. 너무 고민이 예. 이거 따라가야 되는지 여부는 어제도 고민했고 오늘도 고민을 고민하다가 하고 놓쳤어요 다. 아니 그때 우리 정책 얘기 처음 했을 때 첫날 이거 정부가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막 끌려가던데요? 따라가야 되는데 왜 따라가야 되냐면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2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연초부터 해서 대략 한 5조 원의 매도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2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한 2조 5천억 정도는 만기 결제를 아마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는 추가로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시장을 떠받칠 수 있다는 매수 대기 자금의 성격으로 첫 번째 요인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왔죠. 오늘 수출 데이터가 1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른 수출 데이터 내용은 다 차지하더라도 20개월 만에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대중국 수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판단하는 이 두 번째 시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정부에서 규제 해제 발표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서 얘기가 이미 시장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 정책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따라가야 된다. 상승은 상승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반된 흐름이에요. 이 분위기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400개, 2,500개거든요. 그러면 거래소가 800개, 코스닥이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규모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코스닥의 1,800개 종목의 시총이 4,000조 되는데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10조밖에 안 됩니다. 기아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10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그동안은 성장 가능성, 기술주,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빅7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꺾이는 현상에서 모습이 나타났죠. 네. 이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진행했다라면 이제는 실적의 가능성에 그리고 가치의 가능성에 투자로 변화하는 지점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발현되는 것이 저PBR 종목들입니다. 네. 빠져있는 종목, 많이 저평가 있는 종목들. 정상적인 국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로의 좋죠, 그러면. 움직이면 정말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기도 훨씬 더 용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뭐 무슨 사실은 뭐 테마주 이런 게 사실 상당히 더 힘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분위기로 가기엔 좀 너무 좀 너무 속도가 빠른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막 그런 종목들만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은 저는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여전히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고민을 끝내셔야죠. 지금 한 3일 정도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이미 야갔는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기존 종목들에 네. 대한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을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손절을 할 수도 없고요. 성장주들 지금 손절하기엔 너무 많이 빼버리니까요. 네. 너무 극단적인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김장렬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가 우리 4월 달에 그 총선 있고 설 인심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분위기 끌고 갈 것 같은데요, 느낌에? 더 끌고 간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런 부동산을 생각도 어떻게 들어요. 할 수는 없고, 설 그렇죠? 때 친척분들도 만날 거 아닙니까? 좋은 분위기예요. 주식 투자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테이버 고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볼 것 같고요.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주식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뭐 사야 되냐? 요새 그 저PBR 그것만 올라가던데 그거 따라 사야 되냐? 제가 오늘 오르는 것도 네. 그렇고 저 PBR 관련돼서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오르는 이유는 중국이 올라서 그렇고요. 중국이 오르는 이유는 일단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러셀 2000 선물이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러셀 2000 네네. 선물이요. 지금 러셀 러셀 2000이랑 코스피랑 되게 연동되는 게 크거든요. 그래요? 말 그대로 중소형주가 지금 우리나라랑. FOMC가 지난 이후에 어제 기준에서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진 게 러셀 2000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 이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수급이 약간 중소형 혹은 신흥국 이런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지금 저 PBR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되냐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설날까지 갈지 설 지나고까지 갈지는 그거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타이밍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투자라고 하고 저 PBR에 우리 소위 말하는 환각에 쏠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저 PBR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카드 혹은 삼성화재 이런 데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거기는 저평가고 고배당주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들 삼성물산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쵸.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PBR이 낮지만 주주 환원을 할 생각이나 주주 환원을 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물리면 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구분 혹은 어떠한 매매 이런 흐름을 탈 수 있는지 아닌지 네. 본인의 능력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올라타실 분들은 올라타시되 네. 요거 안 먹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돈 벌 수 있는 것도 뭐 많죠. 주식 네. 투자를 우리가 이 종목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코스닥이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리니까 코스닥 그 중소형주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조금 정리하고 좀 대형주로 옮겨 탈까 이런 생각.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닥도 오늘은 뭐 저기 중소형주 섹터 네. 관계 다 빠지는데 네, 네. 이럴 때 뭘 버릴 거냐면은 딱 보세요. 내가 다시 산다면은 네. 이게 넘버가 나와서 이거를 지금에서 살 수 있는지 다시 살라 보니까 아니야. 그럼 버리시는 게 맞아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저기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 중에서도 넘버가 나오는 주식도 오늘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런 거를 버리면 나중에 반등할 때 못 잡죠. 그쵸. 지금이 기회죠. 그럴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상은 아니지만 뭐 CX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저기 난리 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 넘버가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허상은 아니 방향은 맞는데 주가에 남는 넘버는 허상이었는데 그럼 다 토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태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물산 가면 KCC가 연관되는지 이런 거 다 공부를 하시면 따라가야 되는데 느낌 좋으면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2월 중순 되면은 아까 뭐지 엔비디아 실적도 일주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때 분위기가 또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허상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넘버가 나오는 주식 이런 네. 주식으로는 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걸 좀 잘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많이 빠진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내에서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1월 고점 이후에 최근까지 흐름을 보게 때 종합지수는 2480에서 2440까지 한 10% 정도 빠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80에서 800이 지금 깨졌죠. 이제 1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락률과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지점이 이제 키 맞추기 현상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닥은 이제 저점을 찍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되는 사항이 기존의 성장주나 기술주를 가지고 있는데 손절하고 저 PBR주로 갈아탈지 이 네.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데 그렇죠.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만 쉬어가시면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많이 좀 할애를 했고요. 종목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한 줄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는 저 PBR 주주환원 강화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요. 염정 고수 기아, 김대중 고수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테이블 고수는 SK하이닉스를 수급 특징주로 함께 꼽았습니다. 네, 오늘 짱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